샬롬, 안녕하세요. 충주지구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우영 간사입니다. 예, 선교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야흐로 온라인 선교입니다. 네, 온라인 선교.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나요? 선교는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변천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를 선교하는 것을 기점을 최초의 선교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나, 그리고 바울, 12제자들 뭐 등등 계속 복음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이 선교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문화, 다른 문화를 좀 경험하게 되고 그 문화 충격에 따라서 이들이 복음의 수용성이 좀 커지는 그런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CCC에서는요, 단기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장벽을 넘어 모든 족속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선교를 일반적으로 타문화권 선교라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선교는요,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어, 여러 정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동일 문화권이냐 타문화권이냐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날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우리가 선교든 전도든 어쨌든 타 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핵심이죠. 그 중에서도 단기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기 선교는 일종의 뭐랄까요? 이렇게 침투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장기 선교사님들이 사실 그들과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들의 신뢰를 얻기까지 상당한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기 선교팀은 그 과정에 극히 많은 부분들을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면 그 계기에 따라서 그곳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단기 선교는 어떤 전쟁의 어떤 선봉장 그리고 전체 전장 중에서도 핵심 전투 뭐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 문화 충격을 주는 겁니다. 단타로 들어가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아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문화를 접했을 때 받게 되는 그 충격들, 즉 그들의 어떤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짧지만 임팩트 있게 보여줌으로써 아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혹은 저들이 신앙하는 저 종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어, 호기심과 흥미를 우리가 유발하는 것. 그게 가장 단기 선교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보통 기간이 어, 짧게는 3박 4일, 길게는 뭐 3주, 그리고 아주 길게는 뭐 1년까지도 단기 선교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2주에서 3주의 단기 선교, 선교 기간을 단기 선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 우리 함께 가는 동료들 그리고 그 현장에 계신 현지 간사님들 순장들을 만나면서 이 정말 따뜻한 그리스도인의 동지애 같은 것도 이렇게 어, 느낄 수 있고 또 운동력도 일으키고 새로운 견문도 넓힐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교에 대한 마음, 성교에 대한 정의 등등을 이렇게
체험적인 경험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겠죠. 단기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 충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문화 충격을 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좀 시사하고 이 온라인 단기 선교에 그것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까라는 그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문화는요, 참 여러 말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문화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한류죠, 한류.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헐리우드, 뭐 인도 쪽은 발리우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음악이나 연극, 공연, 뭐 드라마, 미디어, 미술, 뭐 이런 문화적인 산물에 좀 국한해서 제한해가지고 그게 문화인가라는 이렇게 작은 개념 속에 머물러 있기 십상인데, 사실 문화라는 것은요, 이 가치관, 신념이죠. 그리고 의식구조, 삶의 방식, 뭐 전체를 총망라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냥 문화입니다. 우리는 문화 안에 살지만 문화의 영향 아래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 안에 살고 있지만 그 문화의 영향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물 안의 물고기와 중력을 영향을 받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문화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자의식, 무의식, 뭐 이런 모든 전 영역에 이렇게 스며들어 들어온 것이 바로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지리적, 기후적 그런 특징에 따라서 문화가 갈리고, 그리고 언어적 특징에 따라서 이 문화가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라는 것은 사실 어떤 구조가 있고 그거의 핵심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도표를 조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문화의 겹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제일 바깥쪽은 아까 말씀드린 뭐 음악, 예술, 뭐 그 나라의 어떤 이런 관례, 풍습,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문화의 겉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문화가 저래라고 했을 때 여긴 새로운 문화네, 이런 것들이 이럴 때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 겉에 외적 행동 양상과 풍속을, 행동 양태를 나타내는 그 다음 격이 다음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그 나라에 있는 교육, 그리고 결혼, 혹은 법 등등 이 여러 가지 약속된 것들, 그런 것들이 두 번째 어, 이 문화의 겹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것이 가치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은 문화를 결정짓는 세 번째 겹 속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내리는 판단의 근거들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근거, 그리고 판단의 근거들, 이런 것들이 가치관. 그래서 너의 가치관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나는 이렇게 윤리가 나의 가치관이야. 그리고 뭐 나는 이렇게 성경이 나의 가치관이야. 그러면 그 가치관을 형성시키는데 제일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이 현상들을 해석해내는 그런 일종의 안경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연 속에 가더라도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가면 이 녹색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검은색으로 다 투영이 되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숲속은 그냥 좀 거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에게 투영시키는 일종의 이 프레임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라는 것은 결국 세계관을 통해서 이 현상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거기서 나의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가치관을 형성을 시키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회의 어떤 일종의 여러 법칙들과 이 풍습들이 나타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삶의 어떤 형식들이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이 문화겠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이 문화에서 제일 핵심인 이 세계관을 형성시키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 세계를 보았을 때 크게 이 불교 문화권과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 그리고 그 기독교 문화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도교 문화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런 히브리 문화와 그리고 플라톤을 비롯한 이 헬라 철학 문화가 역사적으로 계속 부딪히면서 역사를 형성해 왔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세계관을 형성시키는데 가장 핵심이 바로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혹은 이 현 시대, 현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이 문화를 이해하고 파악을 하려면 그 지역의 종교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종교. 그리고 우리는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종교를 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오해죠. 그리고 자문화 우월주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화 충격이 나오고 또 문화에 대한 이해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항목 중에 한 번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혹은 선교를 가서 경험해 봤을 법한 경험들이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곧 세계관의 전쟁이고 그리고 세계관은 곧 종교를 이렇게 건드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기 선교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적잖이 않게 이 문화 충격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증적 전도법이라는 그런 이게 전도 방법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운동화 속에 작은 모래알 하나를 넣어놔라. 그게 전도의 시작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그들의 세계관, 이 현상들을 해석해내는 그런 능력들이 그들의 종교에 기인해서 항상 해석을 하는데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의 그런 문화와 또 종교가 들어갔을 때 이전에 당연히 해석하던 그런 방법들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저들은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들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 우리는 어떻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네. 즉 운동화 속에 작은 모래알이 들어가면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 발바닥에 자극이 오니까 계속 신경 쓰이게 된단 말이죠. 단기 선교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왔다 갔는데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과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했는데 한국 단기팀을 만나고 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나서 그들과 함께 삶을 조금 살아보고 나서 내가 사는 방식이 꼭 옳은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저들의 방식이 뭔가 다른데 괜찮아 보인다. 선해 보인다.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오면 굉장히 성공한 단기 선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2주,
이게 정확히 따지면 필드에 있는 시간이 채 일주일이죠.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너무 가시적인 성과에 이렇게 함몰되거나 유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문화라는 것, 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종교의 어떤 것들을 그래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선교하고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좀 제시해 드리고 싶은 거는 냐냐냐 아니면 도도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냐냐라는 것은 너는 한국 사람이냐 태국 사람이냐 아니면 너는 한국 사람이냐 러시아 사람이냐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 난 한국인이야 넌 일본인이지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문화의 차이가 있겠지만 즉 나는 한국 사람도 되지만 지금은 일본 사람도 될 수가 있다. 즉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즉 선교의 포지션에 가게 된다라면 이 문화의 차이를 공항에다가 내려놓고 비행기 타고 가는 순간부터는 이 C의 영역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저는 엣지 끝자락에 서 있는 첨단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 일본 교토대학의 1학년 신입생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리츠메이칸의 졸업반 학생도 되어야 되며 그리고 나콘사완 교회의 청년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크 대학의 2학년 그런 학생도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문화에 이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각 지역의 이 교차점인 두 가지 문화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 천편일률적이고 평범한 그런 사람은 선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희귀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 그게 다른 게 아니냐? 아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포함하는 즉 종족 우월주의가 아니라 종족 상대주의라고 할까요? 이 한국 우월주의가 아니라 한국 상대주의. 즉, 그 나라를 존중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며 전하는 것. 즉, 여러분들이 이 단기 선교 랜선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한국적인 사고방식과 한국적인 문화의 이런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태국 사람이 되어지고 일본 사람이 되어지고 러시아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글로벌 문화 또 상황적 특징들 그 세계관 등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억하는 것은 도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롤모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문화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들어오신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문화를 경험하시고 때로는 학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인간 문화권 속에 오셨던 거죠. 우리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선교하러 간다라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 사회 마치 내가 개미를 좋아해서 개미가 되는 뭐 그거보다 더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문화권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문화 충격을 던져 주십시오. 그들에게 정말 여러분 자칫하면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이 문화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예리하게 경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도전하고 싶은 게 우리가 대략 한 달 정도, 또 많게는 2달 정도의 그런 이 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연극해서 꾸며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여러분 안에 체득되어진, 그리고 이미 체화되어진 그런 제자도의 모습과 순장의 모습과, 그리고 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노력했던 그런 전도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그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함께 뭔가 연극을 하며 이렇게 랜선 안에서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할 때마다 그것이 이렇게 사골이 우러나듯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나 이해하고,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도도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